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오로나미 씨의 디자인에 영향을 끼친 일본 각지에서 발생한 의문의 무차별 독살 사건, 파라카트 연쇄 독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5년 9월 10일 오사카부 이즈미 사노 씨의 격리 사무소에서 일하던 52세 남성이 와카야마현으로 새벽 낚시를 하러 가던 도중 시내 국도변에 위치한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남성은 별 생각 없이 자판기에서 우유와 캔커피 그리고 오로나미 씨를 각각 한 병씩 총 3병을 구입하였죠. 그런데 자판기 토출구를 열어보자 토출구에는 음료가 3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구입한 음료 3병 외에 오로나미 씨가 추가로 한 병 더 들어있었죠.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이내 앞서 자판기를 찾았던 누군가가 오로나미 씨를 구입하였지만 깜빡하고 꺼내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성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구입한 음료는 물론 누군가가 놓고 간 오로나미 씨까지 모두 들고 낚시를 하러 가죠. 남성은 낚시를 하는 도중에 우유와 캔커피는 모두 마셨지만 오로나미 씨는 그대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11일 남성은 집에서 오로나미 씨를 한 병 다 마시고 나머지 한 병도 마시다가 갑자기 이상한 맛과 냄새를 느끼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죠. 얼마 안가 후 곤란이 온 남성은 귀가 아내에게 발견되어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9월 14일에 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왜 갑자기 신부전으로 사망한 걸까요? 원래 지병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병원에서 나온 결과는 파라카트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었죠. 파라카트는 주로 제초제에 사용되는 농약의 일종으로 우리에게는 그라목손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그라목손은 한 모금만 마셔도 치사율이 90%에 달하는 농약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농약이죠. 이 남자 직업상 농약이 가까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이유도 없는 평범하고 행복한 남자였기에 가족들은 더 충격에 빠졌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원인은 오로나민 씨였죠. 건강했던 남성이 신부전으로 사망하자 경찰은 이를 수상히 여겨 남성의 자택을 조사해 보았는데 그 결과 남성이 두 번째로 마셨던 오로나민 씨에서 파라카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라목손은 치사율이 높은 만큼 마땅한 치료법도 존재하지 않아서 한때 농촌에서는 그라목손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라목손을 먹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았고 종이컵에 그라목손을 따라 놨다가 누군가 음료수로 착각하여 마시고 사망하는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죠. 때문에 당시 경찰은 52세 남성이 스스로 오로나미 씨의 농약을 타서 일부러 죽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했지만 앞에서 말했듯 사망한 남성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아침에도 정상적으로 출근 준비를 했고요.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되죠. 이때만 해도 경찰은 사망한 남성이 파라카트가 든 오로나미 씨를 자판기에서 발견했다는 사실까진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52세 남성이 농약이 혼합된 오로나미 씨를 마시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도중인 9월 11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에현 마츠사카시에 사는 한 22살 대학생은 자택 근처의 자판기에서 음료수 리얼골드 한 병을 구매했는데 토출구를 열어보니 리얼골드가 2병이 들어있었죠. 22살 대학생은 앞서 말한 52세 남성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리얼골드를 구매했다가 깜빡하고 가져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2병을 모두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대학생은 리얼골드 한 병을 모두 마시고 2병째 마시던 순간 갑자기 심한 메스꺼움을 느끼며 구토를 하기 시작했죠. 이 대학생 역시 결국 부모님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14일에 사망하게 되었고요. 경찰은 대학생이 마신 리얼골드 2번째 병에서 다이콰시라는 또 다른 농약이 검출되자 그제야 누군가 음료에 농약을 타서 무차별적인 연쇄 독살을 벌이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미 5개월 전인 1985년 4월 30일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죠. 4월 30일에는 후쿠야마시의 국도 2호선을 달리고 있던 오카야마시의 트럭 운전자 남성이 국도변의 자판기에서 오로나미 씨를 구입했는데 자판기 위에 새 상품으로 보이는 또 다른 오로나미 씨가 그대로 놓여져 있길래 2병을 들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주행 중에 오로나미 씨를 마셨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꼈고 어떻게든 운전하여 휴게소까지 왔으나 결국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죠. 이 트럭 운전사는 5월 2일에 사망하였고 남성의 토사물에서는 역시나 파라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즉 누군가 농약을 넣은 음료를 새 것인 것처럼 자판기 투출구나 자판기 위에 올려두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가져가서 마셨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4월 31일 기점으로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죠. 연쇄 독살 사건은 1985년 9월부터 본격화되어 11월까지 무려 13차례나 이어졌습니다. 9월 19일에는 후쿠현 이마다테주에 사는 30세 남성이 국도 8호선변의 자판기에서 누군가 놓고 간 듯한 콜라를 발견하여 마셨다가 병원에 입원했으나 22일에 호흡곤란으로 사망했고 이 남성 역시 위에서는 파라카트가 발견되었죠. 9월 20일에는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에서 45세 회사원 남성이 자판기에서 리얼골드를 구매하다 발견한 또 다른 리얼골드를 마셨다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했고 9월 23일에는
일본은 오사카와 하비키노시에서 50세 남성이 자판기에서 오로나미 씨를 구매하다가 추가로 한 병을 더 발견하여 두 병 모두 마셨다가 병원에 입원 후 2주 뒤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습니다. 10월 5일에는 사이타마현 고노스시에서 44세 남성이, 10월 15일에는 나라현 가시하라시에서 69세 남성이, 10월 21일에는 미야기현에서 55세 남성이, 10월 28일에는 오사카부 가와치 나가노시에서 50세 남성이 자판기에서 누군가 놓고 간 음료를 마시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모두 사망하고 말죠. 마지막 사건인 13차 사건은 11월 24일에 벌어졌습니다. 13차 사건에서는 25세 남성이 자판기에서 발견된 커피 우유를 마셨다가 47일 후에 사망하였죠. 남성이 마신 커피 우유를 조사해 본 결과 역시나 파라카트가 검출됐습니다. 즉 1985년에만 농약 등의 독극물이 혼합된 음료를 마시는 사건으로 13명이 사망하였다는 말이죠. 경찰은 범인을 잡기는커녕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했고요. 당시는 지금처럼 CCTV가 대중화된 시대가 아니었고 물증도 거의 발견되지 않아 범인을 잡는 게 불가능했죠. 일련의 사건들이 전부 동일범의 소행인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파라카트는 24%의 고농도로 시판되고 있었는데 인감을 가진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농협 등지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했고 많은 사람들이 제초제로서 파라카트를 구매했기 때문에 구매한 사람들 안에서 용의자를 특정 짓는 것도 불가능했죠. 그렇다고 파라카트 판매 금지를 하기도 애매합니다. 막말로 독극물이야 다른 걸 쓰면 그만이니까요. 이렇게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독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일본 전역에서는 모방범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9월 17일에는 한 34세의 여성이 회사 상사에게 청산가리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해서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죠. 또한 중학생이 친구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 살충제를 넣은 음료를 마신 뒤 경찰에 신고하는 자작극 형태의 사건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새 것처럼 보이는 음료라 할지라도 밖에 놓여져 있는 음료는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특히 자판기에서 발견된 음료는 아예 건들지도 않는 문화가 생기게 되죠. 범행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된 오로나미 씨는 이 사건 이후 음료의 개봉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병뚜껑을 스크류캡에서 원터치 캔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로나미 씨의 병뚜껑이 다소 특이하게 생긴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음료를 사용한 독살 사건은 1977년에도 발생했습니다. 1977년에는 한 남학생이 전화박스에 누군가 두고 간 유리병 콜라를 마셨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망했는데 조사 결과 콜라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이 오사카에서도 일어났지만 이때 역시 범인을 잡지 못했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1985년에 발생한 파라카트 연쇄 독살 사건과 1977년 청산콜라 독살 사건이 유사하다며 어쩌면 동일범의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확실히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음료에 독을 타서 사람들이 쉽게 가져갈 만한 장소에 비치했다는 점이 매우 비슷하긴 하죠.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증거 부족으로 범인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80년대 일본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던 파라카트 연쇄 독살 사건은 2005년에 공소시효가 끝나 결국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약 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본 사람들은 자판기에서 누가 두고 간 음료는 절대 가져가지 않죠. 오로나미 씨의 디자인에 영향을 끼친 일본 각지에서 발생한 의문의 무차별 독살 사건, 파라카트 연쇄 독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